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D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전에는 가까웠다 멀어진 친구가 귀국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친구를 만나볼지 말지 고민됩니다. 이 친구와는 10년 넘게 영혼의 반쪽처럼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툰 적도 한 번 없었고요. 그 친구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둘 다 연애도 하지 않아 변함없이 가깝게 지냈어요. 하지만 멀어져 있는 사이 서로의 입장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각자가 자신을 이해해주길 바라며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단 한 번의 불화가 계기가 되어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게 1년쯤 전 일입니다. 이번에 친구가 돌아오게 되면 불편한 마음을 간직한 채 친구 모임에서 다 같이 어울리게 될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울리지 않아도 공통 친구들이 계속 소식을 전해줄 테고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 친구는 인간관계에 마음을 두지 않는 타입이라 별 생각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관계가 불편하면 그 관계에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다 같이 어울리게 될 바에는 그 친구를 만나 지난 일의 불화와 관계의 균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는 이런 진솔한 대화 주제는 불편해하고 감정에 직면하게 하면 화를 내는 타입이라는 겁니다. 괜히 용기 내서 대화를 시도했다가 내 마음만 보이고 더 불편해질까봐 겁이 납니다. 이 관계에 대해 제 쪽에서 더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말을 꺼냈다가 제가 더 상처를 입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이어지더라도 저만큼 섬세하지 않은 성격의 친구와 지내면서 저만 눈치 보고 노력하는 관계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망한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직면의 대화를 해야 할까요? 모른 척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혹은 이 관계를 완전히 흘려보내야 할까요? 사연자님 마음 알죠? 10년이면 성인 되고 나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가깝게 지내신 건데 그게 한 번 뭐 잘못된 걸로 끊어졌다는 게 얼마나 아쉽고 아깝겠어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한 번 어긋난 걸로 끝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연자님도 그동안 서로가 달라지고 있는 걸 느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가 입장이나 생각이 달라지면서 상대방한테 불편한 점을 자꾸 발견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참으셨을 거예요. 사연자님도 참고 친구분도 참고 그렇게 참다가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그 불화 하나의 사건이 그냥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된 거죠. 사람 관계라는 게 딱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또 끊어지지 않아요. 두 사람이 비슷한 환경에서 지낼 때는 잘 못 느끼다가 다른 환경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아가 생기고 나이가 들다 보면요. 소통을 많이 할수록 불편한 지점이 생겨요. 그래서 어릴 때 친구일수록 가끔만 소통해야 오래 잘 지낼 수 있어요. 사연자님 경우는 현실에서 보면 딱 문제가 생길 만한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영혼의 반쪽 같은 친구, 해외에 나가서도 자주 소통하던 친구, 이러면 상대방이 나하고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각자의 생각은 계속 달라진단 말이에요. 높은 기대치만큼 실망도 상처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자매 같은 친구들이 생각만큼 오래가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에는 완전 복구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감지되면 일단 거리 조절을 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일단 금이 가거나 깨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걸 잘 다룰 자신이 없으면 당분간 손대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거죠. 그러다 상태가 안정이 될 때 다시 다가가고 하면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다룰 때 책에서 자주 하던 얘기인데요. 가장 친밀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게 부부관계니까 거기서 예를 가져와 볼게요. 사이좋게 오래 잘 지내는 부부들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로 기념일 잘 챙겨주고 항상 배려해주면서 막 다정하게 대해주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오래 가는 걸 전제로 하는 관계에서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창의적으로 잘해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런 것보다
상처를 안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깊은 상처를 주면 그 이후에 아무리 상대방한테 잘해줘도 그게 보상이 안 되거든요. 평생 잘 지내겠다고 서약하고 시작하는 게 결혼 관계인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걸 철회하면 불편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친구 관계는 어떻겠어요? 일단 사연자님은 예전에 그 영혼의 반쪽 같은 관계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연으로 봐서는 사연자님이 원하시는 건 이전처럼 친한 관계는 아니고 그냥 불편하지 않은 먼 친구 관계, 이 정도 유지하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라도 유지하려면 이전에 응어리진 걸 풀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심정인지 저도 알아요. 뭔가 마음에 감정의 응어리 같은 게 턱 걸려 있고 그걸 풀어서 내려보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걸 풀려면 과거 이야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나는 이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건데 네가 오해를 한 것 같아. 사실 그때 나는 이런 감정이었고 네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다 풀어놓으면 그런 답답한 감정이 해소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가 아니면 그 사람 얼굴을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한동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뭘 다 이해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사람들하고 뭔가를 다 풀고 감정에 직면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감정에 직면하는 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심리 상담을 할 때 내담자하고 상담사하고 싸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심리 문제가 아주 내면 깊이 원인이 있으면 심리 상담사는 그걸 꺼내서 직면시켜야 하는데 내담자가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사분들은 지인을 직접 상담하시지 않아요. 다른 분 소개시켜주죠. 전문가인 심리 상담사가 심리 기법을 사용해서 해도 저항이 있는데 그걸 평범한 사람끼리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 이게 진실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연자님은 당장 그 친구와의 관계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서 맺을 모든 관계에서도 이런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관계에서는 지난 일을 묻어두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명제가 항상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관계를 오래 다루고 능숙하신 분들은 지난 얘기는 굳이 안 한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게 좋은 내용이면 지난 얘기도 좋죠. 근데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서 그걸 같이 풀어낸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 뇌는 나쁜 기억을 다시 불러낼 때 그냥 불러오지 않아요. 그때 감정하고 같이 불러오거든요. 그러면서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편도체가 흥분하면 이성이 힘을 잃어요. 과거에 느꼈던 마음의 고통 같은 게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뇌과학이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고통은 누적이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일만큼 마음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현재로 불러왔을 때 이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또다시 떠올린다? 그러면 그때는 3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과거 일을 떠올리면 지금 느끼는 고통까지 더해져서 이걸 되새김질할수록 더 부풀려진다는 거죠. 과거 잘못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성적으로 풀어보자. 이게 어려운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개는 안 풀려요. 친구분이 감정 대면하는 걸 불편해하고 화낸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친구분의 성향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연자님이 반대의 입장이어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사람이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느끼는 일을 자꾸 이야기해서 풀자고 한다면 반대 입장에서는 사연자님도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자님, 지난 일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그냥 실천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거에 대해서 일체 말하면 안 되나? 이런 건 아니죠. 앞으로도 봐야 하는 사람,
아니면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하고의 관계 문제가 생길 때는요, 일단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용어가 있는데요.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있어요. 하이제킹이 비행기 공중 납치하는 걸 뜻하는 말이잖아요. 감정, 본능, 이런 걸 주관하는 뇌의 부위가 편도체인데요. 이게 너무 흥분하면 전두엽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공중 납치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제가 전에 읽은 어떤 심리학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람은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침팬지 수준으로 지능이 떨어진다. 이게 글자 그대로 사실인 건 아니에요. 화가 난 순간에 지능 테스트를 해보니까 침팬지만큼 나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비유인 거죠. 그만큼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걸 피하는 게 맞아요. 전에 본 어떤 부부는 결혼할 때 미리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하지 말고 메모지에 글로 써서 대화하는 걸로요. 이게 손으로 글을 쓰다 보면 한번 뇌에서 메시지가 걸러지잖아요. 그래서 직접 말로 하는 것만큼 심한 말은 안 하게 되더라. 이런 건데요. 이 방법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안정된 다음 아직 그 이슈가 관계 안에 남아있을 때 필요하면 대화를 해야 하는 거죠. 보통 하루나 이틀 안에는 대화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상대방이 오해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소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도 못 풀었다. 아니면 그때 제대로 대화를 못하고 넘어갔다. 이러면 그 상태 그대로 묻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한 내 태도를 잘 정돈해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현재의 내 태도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말해주게 하는 거죠. 그만큼 감정적으로 멀어지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받아들여야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6개월 전,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서먹해. 그 서먹함을 없애려고 옛날 일을 다시 얘기해서 풀자. 이런 거예요. 이거 대부분은 상대방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너 뭐 하자는 거지? 이런 반응이 오기 쉬워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 감정이 불러낼 때마다 누적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알고 보니까 멀어진 이유가 서로 다른 경우도 정말 흔하거든요. 나는 그 사건 때문에 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상대방은 다른 일로 기분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거 이야기를 다시 꺼냈을 때 황당하면서 또 추가로 비난받는 기분이 들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까지 저쪽에서는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추가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팩트를 잘못 알아서 오해한 거야. 이런 거거나 내가 그때 무조건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하는 거면 잘 풀리기도 해요. 근데 내 입장을 설명해서 뭔가를 풀어보겠다? 이건 안 하는 게 나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관계심리학의 대가인 존 가트먼 박사가 한 실험이 있는데요. 이분 연구에 따르면 이혼하는 커플의 대화 패턴을 분석해보면 지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커플뿐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사연자님도 멀어진 친구하고 아예 대놓고 절연하신 게 아니잖아요. 친구 모임에서 얼추 어울리게 될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거대로 딱 그만큼의 거리로 지내시면 돼요. 그러다가 막상 여럿이서 만나서 시시한 얘기나 하고 어울리다 보면 또 예전처럼 친밀한 감정 생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관계라는 건 너무 유동적이어서 이걸 인위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비가역적인 것으로 만들 만한 행동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끝난 과거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도 그런 행동에 속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님이 완전히 흘려보낼까요? 이렇게 하신 건 그냥 손절하고 친구들까지 전부 안 보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도 비가역적인 거니까 사연자님이 아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아니시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꼭 사연자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많이 겪는 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에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20주년 기념 개정판이 나왔어요. 아마 유튜버가 아닌 작가로서 저를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이실 거예요. 8가지 언어로 번역돼서 38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였고요. 20여 년간 꾸준히 읽힌 책이에요. 감히 한 분야에서 이제 고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직도 읽히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번에 시대에 맞게 내용을 개편하면서 요즘 청년들도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원고 작업을 새로 했어요. 제목이 좀 허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20대면 요즘은 30대까지 포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아직 피가 끓을 때 쓴 책이라서 좀 거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용감하게 썼더라고요. 지금의 저는 이제 이렇게 용감하게 책을 쓰지는 못합니다. 예전 초판 읽으신 분들이 최신 버전으로 읽기 편하게 소장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40대 이전까지는 청년이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이후 숙숙님들은 자녀분들에게 선물하셔도 좋겠어요. 제목만 이렇지 남성분들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